그냥 저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경기지사 후보를 국민의힘이 내지 않는다면 한번 나가보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당에서 경기지사 후보를 안 낼 수는 없어. 왜 그러냐면 2번이라는 투표지가 없으면요, 다음 단체장 뭐 시장 군수에 줄 투표가 없어지거든요. 그것까지 고려한다면 경기지사 후보로 이준석 후보가 최종적으로는 이름을 올리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약 파는 거죠, 이준석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라. 네. 뭐 지금 나간다 안 나간다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 좋겠습니까? 기사라도 한번 더 나오고 뭐 그러려면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되고, 몸값 올리기죠. 이준석 의원이 이제 동탄 주민들이 원하면 한다고 그랬죠. 네. 여기 댓글에도 동탄 주민이 원하니까 빨리 나가라. 경기지사 나가라 지금 나오거든요. 네. 제가 100% 장담하는데 플래카드 꼭 붙을 겁니다. 큰 정치인 이준석은 경기지사 나가라, 동탄 주민 일동 그래가지고. 지방선거 관련해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국힘 입장에서는 개혁신당의 이제 표를 지방선거를 본다면 좀 끌고 오는 것도 중요할 텐데, 이준석 대표가 이제 국민의힘과의 연대 뭐 예전 계속 줄곧 선을 좀 긋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동탄 주민들이 원하면 경기지사 출마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시사를 했고, 당내 함익병 원장 같은 분도 서울시장 선거에 나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저도 이걸 보면서 정말 개혁신당이 다 후보를 내겠다는 건지, 아니면 일종의 카드로서 뭐 어디는 나가고 어디는 우리가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 서울시장은 우리가 안 나가고 서포트를 할 테니 경기지사는 나를 밀어달라, 뭐 이런 일종의 시나리오일 수도 있는데, 뭐 어떤 입장으로 좀 보고 계신가요? 전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개혁신당을 포용하지 않는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이기긴 어렵다. 사실 지난 총선에서 개혁신당이 100만 표 얻었을 겁니다. 네. 100만 표 얻어서 천하람 의원이 300번째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그때서부터 이렇게 3명의 원내 의원을 갖게 되고, 또 이준석 의원이 배지를 달게 되면서 이 과정이 만만치 않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선거를 앞두고는 연대해야 한다, 전 당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에선 왜 그게 어렵냐,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윤 어게인 또는 뭐 불법 개헌과의 절연을 김문수 후보가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사다리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다음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그 사다리는 아직 열려 있다고 봅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떤 생각, 어떤 식의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의 생각도 달라질 것 같고, 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건 모든 지역에서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낼 겁니다. 개혁신당에서 후보 낸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개혁신당 후보 내서 5%만 가져가도 우리 다 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연대 가능성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준석 의원 같은 게 그냥 저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네. 경기지사 후보를 국민의힘이 내지 않는다면 한번 나가보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당에서 경기지사 후보를 안 낼 수는 없어. 그렇죠. 왜 그러냐면 네. 2번이라는 투표지가 없으면요, 경기지사 2번이 없으면 다음 단체장 뭐 시장 군수에 네. 2번 이 줄 투표가 없어지거든요. 그것까지 고려한다면 경기지사 후보로 이준석 후보가 최종적으로는 이름을 올리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평론가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냥 뭐 약 파는 거죠, 이준석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라. 네. 뭐 지금 나간다 안 나간다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 좋겠습니까? 기사라도 한번 더 나오고 뭐 그러려면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되고, 몸값 올리기죠. 그러니까 그냥 개인 이준석이 아니라 당대표 이준석이잖아요. 그럼 개혁신당의 이익, 본인의 이익도 있지만 최대한 하려면은 좀 국민의힘에서는 공개적으로 연대를 하자라는 게 저쪽에서 먼저 온 것도 아닌데, 네. 우리가 먼저 후보를 안 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미친 거죠. 그러니까 네. 당연히 다 내야 된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함익병 얘기가 나온 거는 함익병이 돈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장에서 돈 좀 써도 이게 완주를 할 수 있다, 이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나중에 단일화 논의가 분명히 얘기가 나오긴 할 텐데, 그 전에는 후보 낼 수 있으면 다 낼 거라고 봐요. 네. 예, 그거는 당에서도, 그러니까 예전에 정의당도 보면은 약간 지원 내줬거든요, 출마자들한테. 근데 당의 이제 부채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너무 많은 지원은 못 해줘도 당에서 일단 출마자가 없는 거는 그 당은 존재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근데
15%를 지난번에 이준석이 획득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이번에 출마자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어쨌든 큰 데에서 네임드들을 다 좀 내고 그 다음에 딜을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하고 경기는 이거 제가 이준석 의원이 이제 동탄 주민들이 원하면 한다고 그랬죠. 여기 댓글에도 동탄 주민이 원하니까 빨리 나가라. 경기지사 나가라 지금 나오거든요. 제가 100% 장담하는데 네. 이제 플래카드 꼭 붙을 겁니다. 큰 정치인 이준석은 경기지사 나가라 동탄 주민 일동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 그거는 그 지지자들이 붙일 거라고 생각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붙이지 뭐 개혁신당 지지가 붙이겠어. 민주당 지지가 붙이겠지. 이준석 한번 너 그렇게 말했으니까 한번 나가봐라. 너 한번 골탕 먹어봐라. 뭐 이런 거 100% 붙는다 플래카드. 네. 그래서 말 뱉어놓고 또 욕 좀 먹겠다 그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럼 실제 출마 가능성은 전 높지 않다고 보고 저도 마지막 투표지에 이준석 후보의 이 이름이 네. 경기지사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만약에 경기지사에서 국힘이 하려면은 이준석이 같이 연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해야 된다. 유승민 같은 사람. 그런 네. 사람을 공천을 받으면은 전략적으로 그게 자연스럽게 연대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도 마땅한 후보도 없는데 굳이 그렇죠. 유승민이 네. 나오는데 굳이 후보를 내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이제 가능성은 있겠죠. 예. 근데 이준석 후보의 이름이 딱 있으려면 저는 2번 이준석은 있을 가능성도 아주 적지만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으로 가려면 안 돼. 생각도 꿈도 꾸지 마. 그리고 저 서울시장은 지금 함익병, 뭐 김정철 최고, 뭐 이런 분들이 뛴다고 하는데 완주 물론 본인들은 내가 나가면 완주하겠다 이렇게 네. 생각하겠지만 개혁신당 이준석 또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완주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네. 정말 완주해 갖고 지난번 2022년 경기지사에 강용석 후보가 완주해 갖고 네. 그 몇 표 못 얻었지만 그 몇 표 못 얻은 것 때문에 김은혜 후보가 떨어졌거든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네. 저는 그 개혁신당은 재기 불능 정도의 정당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앞서 뭐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유승민 카드가 물론 이렇게 일각에선 이야기를 할 텐데 사실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때 이제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거잖아요.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그 가능성을 어떻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유승민 전 의원이요. 그 볼드모트가 한동훈 대표가 아니라 유승민 전 의원 아닌가요? 말을 꺼낼 수 없는. 유승민 전 의원이 자력으로 또는 뭐 장동혁 대표의 결단으로 경기지사 후보 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아마 그래도 뭐 현역 의원들 또는 뭐 그분들을 대상으로 그래도 본인밖에 없습니다라고 설득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에서는 그게 뭐 안철수 의원이 될 수도 있고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들리는 얘기로는 뭐 극구 사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김은혜 의원에 대해서는 책임도 아니 지난번에 나가서 선전했지 않냐 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갖고 아마 본인들과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어쨌든 뽑으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전 30% 정도 가능성 보고요. 네. 그 가능성이 낮지만은 있다고 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어쨌든 뭐 다른 분들이 어떤 분들이 나올지 모르지만은 유승민 전 의원이 전 대표가 경쟁력이 있잖아요. 네. 여러모로 그건 검증됐잖아요 예전에. 첫 번째 이제 어쨌든 이기는 선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두 번째는 주적은 유승민은 아니에요. 장동혁 입장에 주적은 한동훈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뭐 소위 말해서 중도 보수 선 사람하고 다 선을 그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네. 나중에 이제 책임론 문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능성 한 30% 정도. 왜냐면 여기가 양지면은 모르겠는데 험지 기본적으로 경기지사는 험지잖아요. 네. 국힘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나온다고 안 하면은 유승민 전략공천 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그 김은혜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안 나올 거예요. 나온다는 그게 전혀 계획이 없다. 네. 지금 뭐 민주당 상황도 좀 보면 이게 김동연 현 경기지사도 재선을 좀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뭐 한준호, 이현주 뭐 여러 가지 추미애 뭐 여러 가지 뭐 김경주 최고위원까지 그렇죠. 여러 가지 후보
분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출마 의사를 밝히시는 분들도 있는데 굉장히 민주당 내의 경선 경쟁도 좀 치열할 걸로 보이는데 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그러니까 현역 그 민주당 출신의 네. 이 지사가 있는데 이렇게 경쟁자가 많은 거 처음 봤어요 제가. 김동연을 물로 보냐 호구로 보냐 약간 이런 건데 그만큼 이제 비명이라서 이제 당원들의 지지를 못 얻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다음 내년 지방선거가 국민의힘이 맥없이 쓰러지면은 김동연도 같이 나가리 될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좀 선전을 한다. 그리고 뭐 후보를 예를 들면 경쟁력 있는 후보가 경기지사에 나온다. 그러면은 이미 신라 같은 희망이 있다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추미애 죄송한 얘기인데 추미애 의원 나와가지고 지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들이 있어요. 민주당 당원들이 바보는 아니고. 근데 너무나 무난하게 국민의힘이 저렇게 계속 하고 있으면은 야 뭐 추미애든 뭐든 되겠네. 그래서 그냥 김동연 떨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경선에서. 근데 약간 진짜 막 여조 돌려봤더니 막 유승민 나와가지고 해봤더니 막 진다. 그런데도 추미애 뽑고 뭐 다른 사람 뽑을까? 약간 고민들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상황 국민의힘에 달렸다 내가 보기에는 김동연의 생명은. 네. 저는 이준석 의원이 경기지사 후보의 이름을 올릴 확률보다 김동연 민주당 후보가 이름을 올릴 확률이 훨씬 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는 앞으로 뭐 6개월 정도 남았지만 모르겠어요. 이 무소속 또는 뭐 그렇게 뛸 건지 아니면 드랍할 건지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요. 이게 2022년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2022년 경기지사 선거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김은혜 내보내라. 근데 유승민 후보는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나왔거든요. 그래도 유승민은 안 줄래. 그러니까 김은혜 준 거잖아요.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추미애 또는 뭐 다른 그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의 이름을 넣고 돌렸을 때 뭐 비슷하거나 혹은 뭐 열세라고 하더라도 김동연은 안 돼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 저는 유시민 작가가 했었던 말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검은 김승 기르지 말아야 된다. 김동연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했어요. 왜 그랬냐? 이재명 대통령과 당시에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동연 지사도 나름의 차별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이재명 대표 듣기에 좀 거북한 이야기들을 막 내니까 유시민 작가가 바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김동연 지사는 지금 도정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비교적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에서 민주당 후보가 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 극히 낮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또 국힘 이야기로 좀 가보면요. 장동혁 대표에게 좀 아직 여전히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은 과제들이 남겨져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좀 개파 간의 지지층이 굉장히 뚜렷이 안에서도 나뉘고 있다는 부분인데 이제 국힘 내에서도 이번에 항소 포기 사태 관련해서 이준석이나 한동훈 좀 관련해서 좀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 분들과 함께 공격을 했다면 좀 파급력이 좀 크지 않았겠냐 이런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특히 뭐 초선들 사이에서 뭐 이런 식의 좀 의견들이나 아니면 이번 사안에 대한 좀 평가 좀 어떤가요? 실제로 우리 당에 지금 여론 지형이나 뭐 뉴스 메이커로서의 영향력, 스피커 이런 것들이 민주당에 비해서 지금 뒤지는 건 객관적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당 전체가 한 목소리를 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 막 분열돼 있단 말이에요. 전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바라보는 평가가 가장 그 대표적이라고 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 포기 주도적 역할을 했잖아요. 이거 여론화 해갖고 불리한 여론 환경에서도 이 항소 부적절 의견을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의견을 끌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론스타 관련해서도 누가 뭐래도 여하튼 한동훈 전 대표가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했었던 거죠. 잘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약간 전략적으로 의도적으로 좀 배제하다 보니까 이 목소리가 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부산, 경남, 울산에서 이런 대회 할 때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게 한번 와서 연사로 얘기해달라라고 얘기했다면 분위기 좀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왔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요청이 없었겠죠. 제가 아는 한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평론가님? 안 돼요 그냥 뭐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 예. 그냥 안 돼. 뭉칠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은. 네. 한번 선거 치료 한번 받은 다음에 그 네. 다음에나 가능하다. 지방선거 이후에나 지방선거 이후에나 네. 뭐 몇 명 쫓겨나고 이제 네. 몇 명 좀 정리가 돼야 된다. 선거 치료가 시급하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럼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와 손잡느니 이준석과 잡겠다. 아니면 둘 다 불가능하다. 뭐 어느 쪽에도 가깝다. 아까 전에 네. 제가 이재명 학습 효과를 네. 얘기했잖아요. 그건 정청래 대표도 마찬가지고 지금 장동혁 대표한테 한동훈하고 손잡으라는 거는 이재명한테 이낙연하고 손잡으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걸 안 돼. 그걸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 예. 근데 장동혁 대표가 이준석 대표하고 손을 잡기 위해서는 또 전제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예. 아까 얘기한 윤어게인이나 네네. 뭐 부정선거와 관련한, 물론 장동혁 대표는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간격이 지금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이준석 대표에게 손을 내민다고 했을 때 이준석 대표가 그 손을 냉큼 잡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이 복잡한 역학 관계가 있는 거죠. 네. 한동훈, 장동혁 두 사람의 관계는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치를 하다 보면은 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99가지가 달라도 자 한 가지만 같아도 우리 동지다. 네. 해서 같이 싸워보자 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나머지 한 가지가 달라도 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두 사람이 어떤 정치를 할 거냐 네. 그거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 두 사람 간의 관계가 네. 처음에는 좋은 인연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악연이었고 네. 그게 뭐더라 피천득의 인연인에서 나와 아사카는 3번 만났단가요? 마지막엔 만나지 말았어야 할 것을, 이게 마지막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연을 예측해 보기 어렵겠습니다. 네. 뭘 예측을 해. 안 된다니까.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해.